요새 뭐 이거 빼면 얘기 안 못하잖아요. 또 설마 AI. 그렇지. AI랑 굴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도대체.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요. 파나마의 코브레 뭐 구리광산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구리광산 개발하는 거 위헌이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재료를 파는 가게가 문을 닫은 거네요. 기후 변화가 실제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니 무슨 투자까지 하는데 내가 엘니뇨 라니냐까지 알고 해야 되냐. 야, 왜 평균 기온이 높은데 야 그게 금 캐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그러니까 수 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에 영향을 실제 주니까.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으로 목 죽이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박재민입니다. 경제살롱에서 경제를 맡고 계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습하기도 하고. 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보일러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저희 산자락에 집이 있어가지고 야 그런데 이제는 뭐 벌써 창문 다 열어놓고 자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감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참 의외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게 뭐 물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지만 원자재랑 관련된 것들도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자재 값과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자재 값 중에서도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구리죠, 구리. 구리야. 네. 구리 얼마 전에 기사 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직접 내신 건가요? 근데 요새 뭐 금값하고 구리값이 거의 똑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원자재 다뤄보기도 했지만 이게 구리가 어쨌든 유독 다른 그 금속보다 좀 월등히 좀 센 이유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게 근데 단순한 이슈는 아니고 좀 구조적일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 있고 또 우리 또 구리 관련된 산업들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구리 얘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염승원 이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이제 KBS 아침 방송이죠. 해볼만한 아침에서 구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역설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벌써 작년 하반기였는데 그랬던 구리가 염 이사님의 예상대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값이. 지금 뭐 요즘에 4월 달에 좀 많이 오르고 이제 5월 들어서 말에 조금 빠지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구리값이 어쨌든 지금 다른 산업금속을 좀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워서. 왜 그럴까요? 왜 구리값만 유독? 그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면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갈등도 있을 거고 뭐 전쟁 나면 좀 약간 부각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사는 집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다 있어요. 다 있죠. 그죠. 구리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구리의 별명을 닥터쿠퍼라 그러잖아요. 닥터쿠퍼. 경기를 진단한다. 그러니까 구리값이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다. 구리값이 급나간다.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사실 이제 나타내는 건데 과거엔 그게 맞았는데 요즘엔 또 꼭 그러지도 않아요. 경기 잘 안 타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기를 물론 아예 안 타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 좀 민감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방에 쓰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뭐 공급 차질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자금이 또 붙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회복도 좀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부양하죠. 원래 중국 부동산 정책이 세게 나오면 구리값이 원래 오르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겹쳤고 또 한 가지가 결국 요새 뭐 이거 빼면 얘기 안 못하잖아요. 또 설마 AI. 그렇지. 그러니까 야 무슨 지금 이 시대에 AI랑 구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도대체. 너무 다르죠. AI는 첨단 산업인데 구리는 완전 구경제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좀 있더라고요. 이 AI가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어쨌거나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분석이 맞나요? 네, 맞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리가 사실은 지금 특히 AI 쪽에 보면 데이터 센터 거기다 전력선들이 연결돼 있고 통신망도
뭐 광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선 같은 데도 구리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AI 열풍과 또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신문 기사에도 요새 AI가 꼭 들어가 있어요. 구리값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구리값이 급등했다 그러면 그 옆에 중국 경기 회복하나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항상 붙어서 갖고. 네, 근데 지금은 중국 경기 얘기는 안 붙어 있고 네네. 다 뒤에 AI, 데이터 센터 이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네. 신문 보시면 네네. 금이어 은 구리도 AI 신재생 수요의 뜨거운 랠리. 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이 빨간색 구리값이 지금 엄청나게 좀 올라간 게 좀 옆에 보이실 거예요. 거의 45도 네. 각도로 올라가네요. 근데 저 가장 큰 배경이 이제 오른쪽에도 있지만 저게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인데 저 선이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이게 전력 수요가 이렇게 천천히 가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네.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저게 와.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AI도 있지만 전기차도 전기로 해야 되니까 저기 죄송하지만 저런 산이 있으면 저런 산 등반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너무 높아서. 네. 그 정도 기울기인데 항상 저 여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AI 정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가장 네. 무서운 거다. 이제 2년 됐죠 사실은. 와. 네. 주식시장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된 건 네. 2년이고 옛날에 뭐 모바일 사이클, 인터넷 사이클도 보통 최소 5년에서 10년 그렇죠, 갔거든요. 오래 걸렸죠. 사이클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게 무서운 거지. 음. 이 산업의 사이클 자체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 또 네. 저런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요. 지금요. 공급이 워낙 좀 부족한 게 파나마의 코브레 뭐 구리 강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네. 이제 전 세계 구리 광석의 한 1.5% 정도 네. 차지하는데 법원이 구리 광산 개발하는 거 위헌이다. 광산 개발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 작업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구리 광산을요? 네, 그러니까 위헌이래요, 갑자기 폐구에서. 아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식재료를 파는 가게가 문을 닫은 거네요. 네, 그리고 노조 파업도 많아요. 거기. 아이고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라니냐 다르겠지만 네. 엘니뇨가 오잖아요. 아, 네네. 그쪽 그 약간 칠레 쪽인가? 그 구리 광산 쪽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럼 이제 이 제대로 조업을 못 하겠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요도 좋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결정타는 사실은 수요도 수요인데 공급이 늘질 않아요. 못 따라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구리가 또 한 가지가 특징이 구리광산에서 우리가 구리를 캐면 네. 100짜리 순도 100짜리라가 진짜라고 치면 처음엔 100이 나오겠죠. 네. 근데 점점 구리광산이 오래되잖아요. 품질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품위가 100이 아니라 50으로 떨어지고. 그렇게나. 그럼 50을 캐면 2개 캐야 옛날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은 당연히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품위 문제. 그러면 신규 광산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신규 광산 개발하는데 10년 걸리니까. 아, 어느 세월에 그걸 개발을 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이런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이게 수요가 붙어버리니까 갑자기 네. 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가격이 확. 그래서 최근에 일각에선 지금 현재 이제 톤당 뭐 $10,000까지도 한번 좀 갔었는데 와. 톤당 15,000달러까지도 좀 갈 거로 지금 보는 좀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10,000까지 갔는데 15,000. 아직 더 갈 수도 있다. 와. 이런 의견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구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요게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저게 구리의 수요처예요. 네. 밑에 보면 이제 건설 뭐 중장비 기계 있죠. 어. 원래는 건설 쪽이에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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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파란색 선이 보면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 점점 늘어나죠. 그 위에가 운송 수단, 이게 전기차겠죠. 저 위에가 신재생 에너지들. 근데 저기에 사실 또 AI도 붙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리가 수요처로 삼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 예. 항상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구리가 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도 적어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관련 구리 수요가 어쨌든 이제 향후에 2030년까지 100만 톤 정도 필요할 텐데 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필요 전력량이 일본의 1년간 전력 소모량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와. 데이터 센터가 일본 인구 전체랑 똑같은 거예요. 와. 전력 소모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구리가 많이 필요한지 야.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거죠. AI 시장이 커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전력망. 전력이죠. 네, 예. 전력이 가장 지금 맞아요. 핵심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왜 여기서 구리가 각광을 받냐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구리가 여기 보시면 그 전기차에 구리가 한 개당 지금
53.2kg 들어가는데 내연기관의 2배가 들어가요. 와. 일단 친환경 그렇지, 제품에는 그렇지. 구리가 몇 배씩 들어가요. 네, 네. 해상풍력은 8,000kg 거의 뭐 그냥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인데 해상풍력 석탄이 1,150이니까 와. 화석연료의 한 6배 정도 되겠죠. 네, 네, 예. 네. 그 밑에 보면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니켈, 망간, 흑연, 리튬, 코발트는 원래는 화석연료나 내연기관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기 관련된 리튬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리튬이- 이런 건데 작년에 막상 구리는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구리가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들에 비하면. 근데 이제 올해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올해는 리튬보다는 확실히 이제 구리가. 아 그렇군요. 제가 리튬 ETF 들어갔다가 아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엄청 한, 올랐어요. 한 100%까지 네, 올라갔다가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결국 마이너스 2%에 팔았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렇게 떨어 아니 100%가 날아갔어. 이거 왜 들고 있었나 몰라. 물론 네. 소액이었지만 네. 야 그런데 리튬이 작년에 정말 핫했다면 핫해- 그 올해는, 느낌으로 네. 올해는 구리가 맞아요. 근데 구리는 리튬보다는 뜨겁진 않죠. 아, 리튬은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구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이렇게 구리는 수요처가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끈적끈적하게 네. 천천히 오르면서 그래서 저는 구리 공부 좀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 네, 네. 사실 요건 제가 챗 GPT한테 한번 그려달라 그런 거거든요. 와 뭐냐면 진짜요? 버지니아에 이제 네.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어. 미국의 노던 버지니아에 거기가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대요. 어. 이 버지니아주에 거기서 실제로 거기 데이터 센터 하나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좀 실제 본인이 찾아봤는지 와, 모르겠어요. 와. 네, 네, 네. 그려줬는데 여기 전력 사용량이 3,442기가와트인데 이거 하나가 싱가포르, 독일, 런던, 도쿄 합산 사용량을 넘는다고 합니다. 저 이 하나가요? 하나가 예, 여기 버지니아주 데이터 센터가. 와.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계 1위 지역인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 어쨌든 LNG,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전력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구리 얘기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2개가 네. 수소연료 전지랑 태양광 회사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아, AI 데이터 센터 AI 전력 데이터 부족한 센터 때문에. 전력 공급하려면 얘네들 필요하다. 야.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AI랑 뭐가 연결돼 있나 네. 이걸 실제로 좀 찾는 게 참 유행인 것 같아요. 이 AI가 말 그대로 세계 산업의 흐름을 바꿔놨다. 이런 뭐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까지 엄청나게 각광을 맞아요. 받고 있는데 자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 AI로 말미암아 구리의 수요가 뭐 폭증을 했고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쨌거나 뭐 엘니뇨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자 엘니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적도 부근의 평균 수온이 약간 높은 거 평년보다 그러니까 라니냐가 스페인어로지 여자 아이죠. 약간 온도가 낮은 걸 뜻하는데 엘니뇨가 되고 라니냐가 되면 한번 그거 좀 짚어주시죠. 이 기후 변화가 실제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전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의 경제가 좀 사실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아니 무슨 투자까지 하는데 내가 엘니뇨 라니냐까지 알고 해야 그렇지. 되냐. 아, 평균 기온이 높은데 야 그게 금 캐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에 영향을 실제 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미국 저기 그 뭐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쪽이 동태평양이잖아요. 네, 우리 네, 한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이쪽 우리나라 쪽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세게 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엘니뇨는 안 불어요 잘. 아.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순환이 안 되고. 예, 그러면 이쪽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그럼 발생하냐면은 미국 중남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서남부 여기가 곡창지대 있죠. 네.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이제 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지면 무슨 현상이 수증기가 차가지고 이제 비가 비가 쏟아져요. 쏟아지는구나. 그러면 작황이 좋아지겠죠. 풍년이 되는 네, 거죠. 풍년이 되죠.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이 엄청 늘겠죠. 네네네. 그러면 밀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곡물가. 곡물가가 하락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네네. 엘니뇨면 곡물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곡물가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엘니뇨고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실제로 엘니뇨 작년에도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음식료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곡물가가 떨어지면 좋죠. 왜냐면 원재료를 싸게 싸게 그러네. 가져오니까. 싸게 원재료를 네, 맞아요, 들어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음식값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아, 그죠? 그렇구나. 한번 올린 음식값은 웬만하면 그러네. 유지되죠. 과자값 떨어지는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음식료는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가 떨어지는데. 네. 근데 실제로 작년 이제 엘니뇨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높았던 곡물가가 실적에 이게 시차가 있어요. 네, 몇 개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이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음. 오히려 악화돼요. 네. 근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도 나왔지만 지금 최근 4월 달부터 음식료가 엄청나게 주가들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많이 아, 올랐어요. 이제 실제 원가도 떨어져. 이 곡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한테는 네. 중장기적으로 엘니뇨가 오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음. 실제로. 근데 라니냐는 또 정반대가 되죠. 네, 네. 라니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데 네. 이 무역풍이 일로 더 이제 세게 가요 또. 아,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세게 가니까 여기는 가뭄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가뭄 생기면 흉년이 오겠죠. 아, 흉작이지. 그러면 이제 곡물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원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북반구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죠. 실제 그 텍사스 옛날에 거기 한파 안 오는 지역인데 막 한파 눈 네. 내리고 그랬었잖아요. 거기가 그때 라니냐가 그때도 실제로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니냐가 닥쳐서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 수요가 급증하겠죠. 그렇죠.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아, 또 폭증을 하는군요.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원자재 가격 오르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라고 무시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돼요. 네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상 맞아요. 엘니뇨 라니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 기후라고 보기에는 엘니뇨, 라니냐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순환이 네. 됐고 다만 그 파급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진 거지. 이거는 그냥 계속 있어 왔고 있고 있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자, 그렇다면 다시 원자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얼마 전에 다른 원재료인 뭐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 납, 뭐 이런 산업용 금속 가격이 또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구리와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구리에 약간 대체재들이 좀 있어요. 구리가 대체재가 그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대체 안 되는데 아. 이제 비슷한 산업 금속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거든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이게 도금용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 근데 요새 부양책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연 값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렇구나. 이건 이제 중국 경기죠. 네. 뭐 네. AI보다는 이쪽은 이제 중국 경기고. 그래서 상승폭이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제 일부 구리 대체 가능 산업이다 보니까 음. 좀 올라갔고. 은도 산업용으로 쓰여요. 사실 금이 제일 쓸모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금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사실. 없죠. 우리 뭐 이런데 쓸 수 없고 그냥 네, 이제 네. 뭐 액세서리나. 자랑할 때 쓰이죠. 그죠. 근데 그래도 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보통 금이 오르면 은은 그 한 몇 달 후에 같이 따라가요. 약간 후행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금 가격 오르는데 은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은을 사는 뭐 그런 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순차적으로 따라가니까. 시차를 두고 오를 네. 게 거의 이제 그런 패턴이 경우들이 있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근데 실제로 최근엔 은이 또 많이 올랐어요. 아, 금 그래요? 따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쪽은 뭐 구조적으로 좋다 이거보다도 음. 구리나 금은 사실 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이들은 이제 이런 뭐 일부 대체재나 중국 부양 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오늘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이 이상 기후 혹은 이 기후의 변화가 우리 가계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지금 정말 요동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패턴은 있다 네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은 이제 라니냐가 올 것 같으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실제 이제 데이터도 보시면 저게 해수면 온도래요. 어. 라니냐가 오면 저렇게 이제 그 보시면 이걸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네. 2024년 1월에 지금 저 위쪽에 그래프가 아마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쪽에 아마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요게 이제 해수면 온도. 올해 이게 줄라이니까 이게 7월이잖아요. 네, 네. 7월부터 해수면 온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우와, 진짜로? 이거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올 겨울은 되게 추워질 것 같다. 요런 이제 그래프고 요게 라니냐고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풍이 이쪽으로 세게 부니까 네, 네. 이쪽으로 세게 부니까 여기가 이제 좀 습해져요. 습해지고 그러네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그 비 같은 게 좀 많이 오겠죠. 네. 여기가 이제 건조해집니다. 그러네. 드라이해져요. 반대쪽은 건조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밀이나 뭐 옥수수나 이런데 이런 그리고 여기 또 미국의 곡창지대가 말라버려요. 네. 근데 여기 브라질의 이쪽은 또 비가 많이 온대요. 오. 이쪽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그 커피 산지입니다. 브라질 커피 산지 아시죠? 네, 거기요. 네, 네. 그래서 라니냐고 오면은 커피 값이 급락해요. 아.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그래서 그 책 제목 기억 안 나세요? 브라질에 폭우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아.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네. 그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그럼 올해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스타벅스 주가 엄청 빠졌잖아요. 사실. 스타벅스 되게 안 좋은 주가도 걸로 사러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 주가를 사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이런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경제 환경 변경 때문에 만약에 브라질에 이런 폭우가 내려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공급하는 스타벅스가 이걸 하나만 공급하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사니까 그렇죠. 원가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아. 근데 엘니뇨 때는 반대죠. 네, 네, 네. 엘니뇨 때는 실제로 이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커피가 푸근푸근하니까. 코코아도 엘니뇨 수혜주예요. 코코아가요? 코코아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 코코아 가격이 한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거 우리 그래요? 초콜릿 비싸게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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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보통 또 엘니뇨 때. 아, 그것도 엘니뇨 라니냐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관이 있구나. 이런 자료 잘 쓰시는 분이 대신증권에 계신데 네. 그분이 쓰신 자료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이런 곡물들을 소프트 곡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소프트 곡물은 네. 그 사탕수수 같은 거 있죠. 커피, 아. 코코아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 곡물이라고 좀 약간 하는데 기호식품격의 네.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그게 엘니뇨 때 이제 급등하고 네. 반대로 이제 밀값은 빠지고 음. 근데 라니냐고 오면 정반대로 또 뒤집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만약에 이게 진짜 여기 요거처럼 라니냐고 오면 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엘니뇨의 반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라니냐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난방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천연가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과 비료값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보이시죠? 어. 이게 비료값이고 이게 천연가스 가격 빨간색이. 그렇죠. 지난 이게 이때 왜 올라간지 기억나세요? 22년도에 천연가스 가격이 난리가 났죠. 미친 듯이 갔는데. 전쟁 때문인가요? 맞아요. 네. 그때 왜냐하면 러시아가 최대 그 천연가스. 잠가버렸죠. 예. 그러니까 비료가 같이 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비료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게 나오고. 맞아요. 이게 결국엔 비료값을 올리고 그 비료값을 올리면 당연히 사료값도 올라가게 되고 네, 사료도 이제 동물들한테 먹여야 되는 그렇죠. 사료값 오르죠. 네. 사료값 올리면 돼지고기 값도 올라가요. 이게 숫자적으로 그러네. 계속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네. 농산물 가격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농부들 입장에서 비료값 올라가면 그렇죠. 가격 전가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나중에 좀 늦지만 천연가스로부터 시작된 이게 비료를 올리면서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밀도 이제 가뭄이 오니까 네. 공급도 부족해지고 네, 네. 이런 현상들까지 같이 겹치니까 나중에는 곡물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내년 지금 올해는 아닌데 올해 만약에 여름 이후로 이제 라니냐고 오면 내년에는 곡물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밀값 많이 떨어졌는데 네, 네. 내년 또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또 음식료 업종을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 네. 리스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땐 또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아.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가 이게 알루미늄 가격도 올립니다. 그래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보통 전기요금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알루미늄이 산업금속 중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쓴대요. 아,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실제 이때 전쟁 났을 때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산업금속을 내가 만약에 뭐 한 거 투자하고 싶으면 네. 알루미늄도 볼만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라니냐는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죠. 물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런 거 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라니냐가 어쨌든 이제 지금 많은 전문 기관, 뭐 기후 예측하는 기관에서 올해 가을에 올 여름부터 여름 지나서 가을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뭐 요새는 워낙 그 이게 검색만 잘하시면 또 데이터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료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라니냐에 한번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엘니뇨, 라니냐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다. 아주 밀접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미리 공부를 해서 몇 개월 뒤에 있을 어떤 변화를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후 전문가 염승환 이사 아니죠? 네, 투자 전문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